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값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저는 선별단지로 찾아왔고요. 시즌2 36화 29탄입니다. 상당히 핫한 단지죠. 어디냐면요. 아크로 베스티뉴입니다. 안양 평촌 신도시 쪽에 들어가는 아파트죠. 최근에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 많이 다루게 됐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이제 곧 임박해 있는데 당연히 일기 신도시 자체에는 아직 계획들이 안 나왔고요. 선도지구들 주변으로 들어간 단지들 제가 다뤘어요. 지난주에는 사실 얘랑 같은 시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대방 디에트르가 군포 3번 신도시 바로 옆쪽에 대아미 지구에 들어가는 대아미 대방 디에트르 시그니처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고요. 오늘 얘는 이제 평촌 신도시 쪽에 들어가게 되는 아파트고, 요 다음 영상은 또 어디냐면 일산 메이포레가 들어갑니다. 걔는 일산 신도시 옆쪽에 들어가죠. 그리고 또 최근에 중동 신도시 직접 옆은 아니지만 부천 역공역 쪽에 들어가는 아테라제이를 한번 찍었어요. 계속해서 지금 일기 신도시들과 관련된 영상들이 좀 나오는데 오늘은 평촌 신도시 쪽에 들어가는 아파트를 찍게 됩니다. 분당 신도시 쪽은 신흥역에 들어가는 단지를 하나 했었죠. 여튼 오늘은 평촌 신도시 얘기가 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 공고 후 영상입니다. 아크로 베스티뉴. 자, 일단 얘에 대한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베스티뉴는 베스트월드의 미래다 라고 저는 정해봤어요. 사실 이 베스티뉴, V자로 시작되는 거, 이게 이번에 들어간 아크로 베스티뉴의 어떤 명칭인데 정확하게 이 뜻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베스티가 베스타의 애칭이라고 그래요. 베스타는 이제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입니다. 불의 여신 혹은 가정의 여신, 화덕을 지키는 여신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스티아의 로마 버전 이렇게 보는데 그 베스타의 애칭이 베스티고 거기에 뉴자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가정의 신 이런 의미에서 온 것 같은데 어디에도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하튼 이 베스티뉴가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V자를 B자로 바꿨는데 베스티올드, 즉 베스티만 친한 친구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래된 친한 친구. 오늘 요거는 평촌 신도시 구축들, 즉 평촌 신도시 아파트들 얘기하는 거다. 왜? 이제 30년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재건축 선도단지부터 나오기 시작할 텐데 이번에 들어서는 베스티뉴가 그 베스트 올드들, 평촌 신도시 구축들의 재건축될 일기 신도시, 평촌 신도시의 미래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스티뉴는 베스티올드의 미래다. 이렇게 한번 한 줄평을 정해봤어요. 오늘 평촌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거란 얘기죠. 평촌 신도시. 자, 일단 아크로 베스티뉴로 갖다 선별단지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투자성 갖춰진 단지죠. 대단지입니다. 일단 1000세대가 넘어가는 약간 넘는 1011세대짜리고요. 물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번 일반 분양 물건은 391세대인가? 얘가 재개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재건축에 가까운 재개발이에요. 그리고 지역 핵심 단지죠. 평촌 신도시, 원래 있던 평촌 신도시는 아니고요. 바로 옆에 경수대로인가요? 그 옆에 들어가는 단지입니다. 지역 핵심 단지에 속하고요. 더구나 평촌 신도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과천 재건축 단지 한번 다뤘죠. 과천에 들어가는 프레스티어 자이를 갖다 저희가 다뤘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촌 지역의 지역 핵심 단지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역세권입니다. 범계역이 있는데요. 평촌 신도시는 여기가 평촌이거든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안양시는 크게 만안구하고 동안구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동안구 쪽 확대 보면 안양시청이 여기 있고 구글어스로 한번 볼게요. 요렇게 아파트는 빼곡히 들어가는 거 보이시네? 요렇게 밑에 요렇게 샘마을 쪽인데 이쪽 꼬리 부분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꽃봉오리 모양입니다. 꽃봉오리 모양. 요렇게가 평촌 신도시입니다. 90년대 초반에 개발돼서 입주했던 그 바로 옆에 이쪽 보이시네?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가 원래 평촌 신도시고 바로 옆에 범계역 옆쪽으로 들어가는 게 이번에 다루게 될 아크로 베스티뉴입니다. 네이버페이에서 이제 위성뷰 지우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평촌과 범계역 두 역이 이 평촌 신도시에 있는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왼쪽에 있는 범계역 쪽에 들어가는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이시죠? 분양 중 이렇게 아크로 베스티뉴 뜹니다. 여기서 뭐 역까지 거리 지금 들어온 김에 재보면 이쪽에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쟀을 때 거리 한 300m 이내 도보 5분 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맞는 것 같고요. 범계역 도보 역세권에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역을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고요. 인덕원역이 있죠. 범계역에서 평촌역 다음이 인덕원역인데 분양가 중에서 여러 번 들었죠. 이 인덕원역에는 GTX-C가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28년도에 좀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는 나와요. 삼성역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두 정거장 하면 인덕원역 이용해서 삼성까지 10분대에 끊을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30분 이내에 강남 삼성 진출이 가능한 단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세권으로서는. 따라서 이러한 측면 대단지고 지역 핵심 단지기도 하고요. 역세권에 속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하방 경직성을 갖출 만한 단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필수 단지입니다.
일단은 지역 관심도가 높아요. 평촌 신도시 재건축, 뭐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눈앞에 온 시점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옆에 들어가는 단지란 말이에요. 따라서 지역 관심도가 특히 분양가 측면이라든가 여러 측면 높죠. 또 하나 기타 화제성도 있습니다. 아크로 베스티뉴잖아요. 아크로는 대림 ENC, 즉 대림건설의 브랜드가 두 개죠. 하나가 이 편한 세상이 있고요. 하이엔드급 브랜드가 아크로입니다. 근데 이 아크로가 서울, 대구, 부산 같은 광역시들에 들어가 있거든요. 얘가 경기도권에서는 뭐 거의 처음 들어가는 단지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제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중요한 건 이쪽입니다. 자체 단지로서 어느 정도의 투자성을 갖출 것인가,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살펴볼게요. 공고가 나왔죠. 일단 1순위 접수는 11월 19일입니다. 18일 날 월요일에 특공이 있겠죠. 얼마 남지 않았고요. 교통은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잘못 써놨습니다. 경강선 아니고요. 지하철 4호선이죠. 4호선 범계역 도보권, 좀 전에 보셨지만 300m 정도 되고요. 도보 5분 정도 거리다. 신호등을 한번 건너야 되는 거에 따라서 한 1, 2분 차이는 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덕원역 이용할 수 있다는 거, GTX-C가 개통됐을 때 어렵지 않게 이용해서 강남 삼성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 30분이면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세대수는 전체 1011세대 중에서 391세대가 분양이 됩니다. 얘가 기본적으로는 재개발이에요. 호계 온천 재개발 구역으로 속하는데, 다만 얘 같은 경우에 원래 이 위치들에 보시면 백운이라든가 진성이라든가 경남이라든가 유한 1차 같은 공동주택들이 있던 곳이에요. 따라서 원래는 재건축하면은 한 70% 정도가 조합원 물량이 되고, 재개발은 거꾸로 30-40%가 되고 일반 물량이 60-70% 나와주거든요. 얘는 재개발이지만 재건축에 가까운 재개발입니다. 왜냐면 좀 전에 보셨잖아요. 공동주택들이 있다 보니까 공식적인 재개발치고는 일반 분양 물량이 적죠. 1000세대 중에서 약 40% 정도인 391세대가 이번에 일반 분양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재건축 가까운 재개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입주 빨간색 해놨습니다. 왜냐? 25년 2월입니다. 지금 벌써 11월이잖아요. 입사년. 따라서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즉 후분양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금이 거의 기축을 매매하는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4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거. 자, 이 같은 경우는 분상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당첨 제한도 없고 거주 의무 제한도 없습니다. 전매는 1년입니다. 다만 얘가 내년 2월에 들어가기 때문에 등기치고 좀 있다가 전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성 측면에서는 거주 의무가 없다는 거 정도가 좀 더 부각되겠죠. 자, 분양가 중요하죠. 공고문 보시면요, 공고가 얘기 나와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59형이 주력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390세대 중에서 286세대가, 즉 대부분을 59A형이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59B형이 30세대입니다. 390세대 중에서 거의 320여 세대가 59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게 39형도 10세대가 있고요. 74가 10개 있고 80세는 아쉽게도 40세대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급 가격은요. 59 같은 경우에 2층이 9억 9천, 10억이라고 보면 되겠죠. 10억에 시작해서 10억 8,900, 즉 10.9억 정도 나가고요. B형 같은 경우에도 9억 9천에서 10.8억 정도 나갑니다. 10억 8천만 원. 74는 12억 8천에서 14억이 넘어가고요. 84 같은 경우에는 14억 4천에서 15억 7천까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정리해드렸습니다. 기본 분양가 59형 10억에서 10.9억 선이고요. 14.4억에서 15.7억입니다. 74도 있었습니다. 39도 있고. 자, 이렇게 두 개를 볼 건데 아무래도 주력은 59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얘는 기본 분양가고요. 기본 분양가에 우리가 보통 분양가 중개에서 옵션, 확장비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유상옵션 포함시키잖아요. 근데 얘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 2월에 입주하는 후분양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모든 가격이 포함되어 있어요. 강제 옵션이라고 부르시는 경우가 있죠. 즉 확장비, 에어컨, 유상 옵션이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분양과 차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후분양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다는 점은 이 단지의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럼 옵션이 어떤 게 있느냐? 마감재 사양을 다 띄워줬어요. 공홈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보시면 평면도 있잖아요. 평면도 아래쪽에 가시면 이렇게 마감재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마감재 리스트를 보시면 이렇게 유닛들에 대해서 현관 부분에 어떤 것들을 어떤 제조사로 썼는지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 보면은 복도 거실 주방의 바닥재는 원목마루가 쓰입니다. 원목 들어갑니다. 그것도 이탈리아 가르벨로또 거, 즉 외국산 원목마루로 넣어줬습니다. 자, 이런 게 다 들어간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창호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시스템은 요거는 창호 중에 방충망 쪽으로 유명하죠. 방충망을 갖다가 고구려 시스템이 넣어주는 거고, 창호는 LX 거, 즉 LG.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도 도어하고 바디로 나뉘어 있습니다. 바디, 즉 뼈대 같은 거는 이제 리바트 거 들어가 줍니다. 보통 리바트나 우가미 거를 쓰는 데들이 좀 높은 데예요. 데들이 그래도 좀 높은 데예요. 그리고 도어는 유럽산, 이탈리아 메디아 프로필리께 들어가준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즉 도어들 겉으로 들어간 부분은 외국산 이탈리아께 들어가지고 바디는 리바트께 들어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거든요. 제가 대충 써놨습니다. 일단 마루가 외산 이탈리아산 원목 마루가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창호는 LX 창호, LX 하우시스커 즉 LG께 들어가주고요. 주방 가구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보셨지만 이탈리아 도어가 들어가지고 리바트 거가 뼈대, 쉽게 말해서 바디 부분은 리바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덕션이나 식기 세척기하고 에어컨 들어가줍니다. 인덕션은 LG 거 들어가주고요. 식기 세척기는 삼성 거 들어가주고요. 네, 그 다음에 에어컨도 삼성 게 들어가줍니다. 벽지 같은 경우에 LX 벽지를 쓰고 있고 욕실 같은 경우에는 대림바스 것들을 갖다 사용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옵션 품목들은 다른 단지들에서 고급화시키는 품목들로 들어가는 거 당연하죠. 뭐예요? 이탈리아 원목마루 들어간다는 거에서 딱 드러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줬다. 그리고 제가 원래 가전은 빼는데 얘는 가전에서 인덕션이나 식세기 같은 거를 이미 기본으로 넣어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게 다 포함된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4.4억에서 15.7억 84 기준입니다. 그리고 59형은 10억에서 11억 선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얘는 다른 단지들과 다르게 원래는 이 기본 분양가에 이런 옵션비 더해서 실질 분양가를 뽑아드리는데 얘는 그냥 기본 분양가가 실질 분양가입니다. 이 옵션이 다 들어간 가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금은 10%고 중도금은 없습니다. 왜? 내년 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 치르고 그냥 잔금 치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중도금 이자 뭐 이런 거 없어요. 평면도는 아무래도 59A가 주력입니다. 거의 세대수 대부분을 59A형이 차지합니다. 따라서 59A형 평면도를 보시면 되는데 평면 떠 있죠. 이렇게 3베이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베이 판상형 구조고 여기 지금 창문이 표시 안 돼 있는데 다른 평면도들 보니까 창문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마토풍 구조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얘는 이렇습니다. 침실에 안방이 있는데 드레스룸이 따로 만들어져 있진 않아요. 욕실이 있고 다만 요 공간을 딱 봐도 느끼시겠지만 침실 3을 갖다가 거의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붙박이장 이쪽에 들어가 있고 이 통로가 오히려 여기를 갖다가 어떻게 슬라이딩 문이라든가 여닫이문 하면은 딱 안방이 되고 침실 2가 이쪽에 위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형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대표적인 59형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방에 공식적으로 드레스룸이 안 들어간 대신 마치 옆에 있는 이 방을 여기선 침실 3이죠. 이걸 갖다가 드레스룸처럼 이용하는 거거든요. 요거하고 다른 유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최근에 들어간 아파트들 중에서 반포 쪽 아파트들 여기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 찍어보시면 대표적인 또 다른 59형 평면도예요. 참고하실 보여드린 건데 침실 안방에 들어가고 드레스룸이 붙어있는 대신에 이쪽 확장이 돼 있겠죠. 여기 지금 이건 기본형입니다. 이쪽도 확장돼 있고 드레스룸 여기다 넣어주고 이쪽 방 2개를 갖다가 따로 독립적으로 넣어요. 다만 이 방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겠죠. 원벨리도 이 형태고 아크로 리버파크 똑같은 아크로 거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비슷해서 원벨리처럼 안방에 침실에 드레스룸 붙어있고 여기 확장해줘서 드레스룸 좀 더 넓혔을 것 같고 침실 2개가 이렇게 따로 들어가는 이 형태들이 하나의 유형이에요. 59형. 그리고 또 하나의 형태가 이번 아크로에서 보이는 이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59형은 세대 구성원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신혼부부만 쓰는 경우도 있고 애 하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이건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죠. 이 형태 침실 하나를 아예 이런 식으로 안방과 연결시켜서 쓰는 걸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똑같은 아크로인데 아크로 리버파크처럼 아예 침실에다가 드레스룸 갖다 넣어주고 이쪽에 방 작은 거지만 2개를 넣어주는 걸 갖다가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 제가 원래 평면도 잘 분석 안 하는데 얘는 단지가 나름대로 화제성이 있는 만큼 좀 평면도 분석을 해드린 겁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갖다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불호는 좀 갈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더 나쁘다 좋다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크로 리버파크 똑같은 아크로잖아요. 그런 유형 쪽이 있고 즉 방 2개를 따로 빼주는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크게 2가지 유형이에요. 59형 중에서 최근에 트렌드가 이렇게 2개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과거형이고 아크로 리버파크의 과거형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실용성 측면에서 2가지 나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59의 주력인데 이렇게 나왔고요. 그 74는 74이 놓고 B형만 나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타워형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드레스룸이 안방에 들어가 있고 침실 둘이 따로 들어가는 형태고 84 같은 경우에 나온 게 이 형태입니다. 포베이 판상형 구조. 현관 팬트리도 크게 들어가지고요. 안방에 드레스룸이나 파우더룸도 잘 갖춰진
그런 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좀 전에 보여드렸던 59A가 이번 일반 분양에선 주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이버 전시관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당연히 분양 홍보관 가시면은 모델하우스 가시면 확인할 수 있겠죠. 직접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자, 여하튼 얘는 59A가 평면도 주력인데 무난하게 나온 겁니다.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 선택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체 편의성, 커뮤니티를 보면요, 일단 수영장, 사우나, 가든 카페, 스카이 라운지, 스카이 게스트 하우스의 프라이빗 시네마까지 고급 단지죠. 아크로잖아요. 따라서 거기에 걸맞게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공모해 보시면 이렇게 커뮤니티가 나와요. 일단 수영장 4레인짜리로 해서 25m 풀 들어가고요. 스카이 라운지 들어가지고 게스트 하우스도 이제 고층에 스카이에 고층 쪽에 게스트하우스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골프룸 같은 거, 이건 천세대 규모면 당연히 요즘 들어가는 것들 다 들어가고, 프라이빗 시네마라고 해서 규모가 아주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여튼 극장도 들어가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필라테스 들어가고 샤워실이 아니라 사우나로 들어간다는 게 이제 천세대급 고급 단지들의 어떤 특징인데, 얘도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가든 컬렉션 카페, 뭐 운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카페도 들어가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에서 이런 커뮤니티들이 어디 위치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얘가 후분양인데 4번 클럽아크로 4 실내 수영장 카페테리아 샤워실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공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늦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시설에 비해서. 정확한 건 이제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서 문의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84 기준 15억 선에서 나와줬는데 고급 단지답게 갖출 건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뮤니티에서 딱 드러나죠. 수영장, 사우나, 스카이 라운지 딱 드러납니다. 주차는 재건축 재개발치고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1.4대 1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많이 다뤘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는 이런 곳에서 인색한 게 좀 있는데 아무래도 평촌에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아졌습니다. 다만 이를 좋게만 평가할 수 있느냐 1.4대 1을. 평촌 신도시의 특징은 지난번에 3본 대함이 대방 게이트를 다루면서 3본 신도시 다뤘죠. 3본 쪽은 주차 대수가 좀 헬이에요. 3본 신도시 쪽은 그때 한번 들어가서 봤잖아요. 1대1 이하가 많은데, 다만 평촌 신도시는 중대형들이 많거든요. 원래 1기 신도시 평촌에.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들어가 보시면은 물론 주차 대수가 문제가 되는 데들도 있는데, 대형 단지 경우에는 지금도 1.3대 1, 1.4대 1 정도 급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게 조금 더 높았으면 경쟁력이 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드는데,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의 어떤 상황을 보면요, 사실 주차 갖춰주게 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공사기도 힘들고 분양가도 되게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나쁘게 나온 건 아닌데, 평촌 신도시의 어떤 특징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높여줬으면 좋았을 것 정도의 느낌이 있습니다. 자, 교육은요, 제가 일단 이렇게 써놨습니다. 호계초, 부흥중, 범계중, 호계중, 평촌, 화성가. 일단 초등학교에 대한 얘기들이 있던데, 보통 아크로 베스티뉴를 다룬 영상들이라든가 이제 분양이 임박했으니까 많이 있잖아요. 영상들이라든가 글들 보면은 조금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 같던데, 초등학교를 갔다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아크로 베스티뉴고, 여기까지 뭐 한 800m 거리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던데 안 가보셔서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단지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보이시네. 부출입구가 있습니다. 주출입구는 이쪽인데 부출입구가 있어요. 부출입구 위치가 이쪽입니다. 이쪽 제가 보기엔. 이쪽으로 나게 되는데 이쪽으로 나게 돼요. 주출입구가 이쪽, 부출입구가 이쪽이거든요. 당연히 초등학교 갈 때 보통 계산들을 갖다가 대충 여기 찍어서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부출입구가 나게 되면 이 호계초등학교까지 여기 있잖아요. 바로 앞에 홈타운, 호계 홈타운 있거든요. 그거 끼고 이렇게 길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출입구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300m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거 뭐 네이버페이 성인 기준이겠죠. 뭐 5분입니다. 300m급이기 때문에 800m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까지 어떤 거리라든가 이런 거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여기가 무슨 큰 길도 아니고 해서 또 다 아시겠지만 아침 초등학교 등교 시간 되면 여기 녹색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와서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까지 거리라든가 이런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렇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학교인데, 중학교는 어디를 배정받는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쪽 위쪽으로 부흥중학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길 건너서 경수를 요거 건너서 범계중학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호계중학교가 있어요. 지역 커뮤니티 같은 데도 제가 다 뒤져봤더니 호계중학교가 배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러면 호계중학교까지 거리는 1km 정도 되고요. 범계중학교까지는 좀 가깝고 부흥도 가까워요. 다만 이게 공식적으로 어디가 되는지는 추후에 교육청에 문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셋 중에 하나는 되겠죠. 호계중, 범계중, 부흥중 정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이제 평촌하면 어느 단지나 그렇지만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리죠. 초등학교는 그런데 어차피 중학교 이상은 학원이다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평촌은 학원가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강남 대치학원가에 이어서 뭐 북쪽 서울 북쪽으로는 중개은행사거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분당에 당연히 학원가 있죠. 평촌 학원가도 대한민국 사교육시장에서 전국 단위로 쳤을 때도 5손가락 이내에 드는, 평가에 따라서는 3손가락 안에 든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뭐 좀 차이가 있을 거고. 평촌학원가가 어디 있냐면 귀인중학교 있죠. 범계중학교 좀 보셨는데 이 범계중하고 귀인중 사이에 보면 귀인로라는 게 있어요. 귀인로 길 이름이에요. 이렇게 이축으로는 남북축으로는 이제 평촌대로가 있습니다. 이 귀인로와 평촌대로가 교차하는 여기가 학원가입니다. 평촌학원가라고 아예 나와요. 네이버 지도에도. 그리고 여기 사거리 이름 자체가 학원가 사거리입니다. 공식적으로 중개은행 사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학원가로 알고 있는데 노원 쪽에서는 여기도 이름이 학원가 사거리 평촌 학원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얼마냐? 뭐 아까 범계역까지 이렇게 갔으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찍어볼게요. 대략 1.5km입니다. 거칠게 졌을 때. 뭐 학생들이 천천히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고 당연히 셔틀은 다 운영되는. 사실 평촌이 아주 크다 볼 수가 없어요. 여기 중심 정도, 안양시청 아래쪽 4호선 평촌역과 범계역 가운데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1, 2km 이내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편의성이라든가 교육, 학원 이용 측면에서는 이쪽 전체가 어디가 많이 빠진다 이러기는 힘듭니다. 학교랑 다르게 학원은 어차피 셔틀을 이용해서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잖아요. 편의성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 측면은 초등학교 보통 영상이나 이런 데 나온 것과 다르게 가깝고요. 350m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촌 학원가도 도보 혹은 셔틀 이용해서 충분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들어서는 단지입니다. 다음 중학교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좀 이따가 제가 평가를 뒤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의성, 평촌 신도시고 더군다나 뭐 평촌분들 잘 아시겠지만 범계역적 잘 발달돼 있죠. 일기 신도시입니다. 지난번에 뭐 대방 게이트를 얘기할 때 3번 쪽 그쪽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똑같아요. 따라서 편의적인 측면이나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밀리는 쪽은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원가 이용이라든가 편의성, 백화점 이용이라든가 마트 이용 이런 거에선 밀리는 위치 아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아크로 베스트팀에 대한 기본 정보였고요.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분야가 나왔어요. 59년 기준으로 10억 선에서 나왔고 84 기준으로 15억 정도에서 나왔거든요. 과연 얘를 착하다 적절하다 어느 쪽으로 봐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일단 적어놨습니다. 베스트 올드의 미래가 두려울 뿐이다. 베스트 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스트 올드는 어디다? 평촌 신도시 구축들입니다. 지금 얘가 원래 평촌 신도시에 속해 있는 단지는 아니었어요. 그 옆에가 개발된 건데 얘 가격이 일단 분양가 기준 15억이 넘게 나왔거든요. 그럼 이 베스트 올드들 즉 평촌 신도시의 원래 신도시라고 그러지만 얘가 원도심이죠. 어떻게 보면 평촌에 있어서는 그렇게 됐어요. 이미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원래 이런 거죠. 원도심이 들어선 다음에 그 주변들이 최근에 이제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많이 다뤘잖아요. 원도심이 들어서고 그 주변이 원도심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주변으로 이렇게 신축들이 들어서다가 원도심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진 순간 가격이 역전되는 다시 한번 원도심이 올라가는 현상들 많이 보여드리는데 얘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가 지금 평촌 신도시 바로 옆쪽에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들이 이제 나올 거잖아요. 이제 11월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11월이래요. 그러면 이제 평촌 신도시들에서도 물론 평촌 신도시랑 3번 신도시와 더불어서 일기 신도시들 중에서 용적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설왕설래가 있긴 하지만 여하튼 이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개 분양가가 두렵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분양가 베스트뉴의 분양가가 착하다 적절하다 말씀드리기 이전에 일단 주변 단지들과 비교부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어딜 비교할 거냐면요. 평촌 신도시 안에 들어간 그나마 신축이 하나 있습니다.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가 있어요. 평촌분들 잘 아시겠죠. 2016년 들어서 이제 구초로 넘어갈까 말까 할 10년 차 된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빗자스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평촌 신도시에 이제 재건축될 아파트들이 있죠. 90년대 초에 들어간 여러 마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들하고 비교해 볼 거고 최근에 저희 분양가 중계도 다뤘지만 과천하고 이 평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죠. 과천에 들어간 프레스티어 자이가 8월 얼마 전에 분양했어요. 얘 좀 비교해 드리고 또 하나는 이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가 범계에서 평촌 인덕원 지나면 그러면은 이제 전부 과천 청사예요. 여기 보시면 이번에 분양한 프레스티어 자이 말고 바로 옆에 이미 들어가 있는 과천 유어필드라든가 과천 자이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기축이니까 얘네들 좀 비교해 드리고 그 다음에는 과천 푸르지오 라비에노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왜 비교하냐면 위치가 여기입니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에노. 이 라비에노 위치가 과천 정부 청사역까지 대략 재봤을 때 1km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도보권 당연히 안 되고 그럼 얘가 인덕원은 조금 더 가깝긴 한데 인덕원역까지 거리도 1km는 넘어갑니다. 즉 4호선 과천 청사역이나 인덕원역에서
어떤 아파트? 비역세권입니다. 도보로 비역세권이라는 얘기예요. 버스 타면 금방 가죠. 여하튼 이 아파트가 그래서 좀 비교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금정역. 저희가 분양가 중개 시리즈 말고 이건 기축이기 때문에 아파트 중개 시리즈에서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올해 중반기에 사업 투자에서 4억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왜냐면 범계역 바로 그 전역이 금정역이거든요. 4호선. 따라서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평촌 신도시 내부에 있는 것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가 있죠.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는 어디 있느냐? 이 4호선 라인을 따라서 위쪽이 있고 아래쪽이 있습니다. 아래쪽 아파트들이 조금 더 비싸요. 이유는 역까지 거리가 여기 안양시청부터 시작해서 일종의 행정타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북쪽 아파트들은 평촌역이나 범계역까지 거리가 멀다는 것도 있고 평형 구성 자체가 아래쪽이 대형이 많습니다. 대형이 없는 건 아닌데 주로 중소형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차가 납니다 원래도. 근데 이 평촌도시락 센트럴시티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원래 요렇게가 평촌이라고 그랬죠. 그 옆에 이번에 들어가는 DNU처럼 이쪽에 들어갔던 아파트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16년도에 들어간 아파트예요. 일단 평촌역까지의 도보는 가능합니다. 500m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스티뉴하고 위치는 다르지만 평촌 역세권 이용에서는 비슷합니다. 범계역과 평촌역이 다를 뿐이죠. 그리고 얘는 2016년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략 베스티뉴하고는 10년차 정도 나게 될 아파트. 실거래가 보시면요. 일단 59형도 있어요. 59형은 지금 현재 9억 7천 정도, 9억 3,800에 거래가 되고요. 전고점은 10억이었습니다. 10억이 넘어서 11억 가까이 갔었죠. 80일 비용도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9억에서 9억 5천 정도, 9월 11월 달 거래가 이래요. 최근 거래죠. 이렇게 되고 있고 전고점은 10억 5천, 11억까지 갔었습니다. 최고는. 그다음에 84형 같은 경우에 현재 12억 5천, 12억 7천, 12억 8천 거의 13억 가까이 거래들이 되고 있고요. 다른 형도 보시면 12억 3,800, 또 다른 형태는 12억 4천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즉 13억 가까이 가고 있고요. 얘 전고점은 15억, 14억 5천, 15억 4천까지 나갔었습니다. 따라서 얘가 지금 59형 평촌 더샵, 얘가 평촌역까지 거리 500m 정도 되는데 59형이 10억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전고점 한 11억 정도 됐고 84형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한 13억 가까이까지 갔는데 전고점이 15억 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나온 베스트뉴가 어때요? 범계역에서 거리가 500m 이내 비슷하죠. 얘 500m, 얘는 한 350m였습니다. 그리고 얘 더샵 센트럴시티의 현재 거래가가 59형 기준으로 9억대에서 10억 선까지, 그리고 전고점 11억이었고 84가 지금 현재 13억 정도에서 거래되는데 15억 선에 전고점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비슷하게 나온 거죠. 여기다 써놨는데 제가 그래서 이 더샵 센트럴시티가 대략 13억 가까이 지금 84형 기준이요.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전고점이 15.4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아크로 베스티뉴가 최고가 15.7억이 나왔거든요. 즉 제 생각에는 써놨는데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의 전고점이 기준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아크로 베스티뉴의 분양가가. 왜냐면 위치가 비슷해요. 역은 다르지만 역세권이라는 측면에서 평촌역까지 거리가 500m, 뭐가 더샵이, 아크로 같은 경우에는 범계역까지 거리가 500m 이내. 그런데 얘 전고점이라든가 더샵의 전고점이나 현실 거래가 봤을 때 더군다나 뭐 아크로 베스티뉴 조합원 물량 있잖아요. 조합원 물량이 84형이 최근에 거래된 게 13억 초반에서 거래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더샵 센트럴시티의 지금 실거래가 12.7억 정도가 최고가 나오고 있는데 유사하잖아요. 그렇죠? 다만 더샵 같은 경우는 2016년에 들어갔기 때문에 10년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점. 이것만 갖고 봤을 때는 주변 신축에서의 구축으로 좀 넘어가게 될 아파트를 기준 삼아서, 그 정보점을 기준 삼아서 나왔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또 하나, 평촌 신도시, 즉 구축들을 봐야죠. 90년대 초반에 들어갔던 놈들, 원래 평촌 신도시들, 이 아파트 가격은요 이렇게 보시면 많아요. 이거 갖다가 그냥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해서 30년으로 찍어버리면 많이 줄어들죠. 여기에 들어간 게 이제 원래 평촌 신도시 아파트들 이렇게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가 보시면 북쪽 지역은 딱 가격대를 봐도 59형 기준으로 6억 선에서 이렇게 좀 적게 나오고요. 아래쪽으로 보면은 84형 기준으로 해서 103, 102 이런 거에서 8, 9억, 그 다음에 120평. 120평이 과거에 이제 중대형 평수인데 평면도 같은 거 보시면 지금 84형과 비슷합니다. 왜냐면 최근 84형이 서비스 면적 같은 거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방 3개 뭐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해요. 얘네들이 지금 13, 14억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목련마을이라고 부르는 쪽이 있어요. 범계역 쪽으로는. 범계역 가까운 게 이 목련마을이거든요. 성경, 신동아, 동아 뭐 이런 애들 들어갔어요. 우성이라든가 얘네들이 있고, 그 아래쪽은 무궁화 마을이 있고, 가장 비싼 놈은 딱 보셔도 여기입니다. 꿈마을이라든가 이런 쪽이 있어요. 뭐 아래쪽으로 보면 샘마을도 있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평촌이 구성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갖다가 주로 120평이 많아서 84형 좀 찾기가 힘들었는데 찾아서 이제 정리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얘네가 8억에서 12억 선입니다.
90년대 초반에 들어갔던 평촌 신도시,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에요. 가격차가 좀 나죠. 왜 이렇게 나느냐? 역세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주변 특세권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적용이 돼요. 평촌 신도시는 여러분들이 쉽게 잘하는 반포하고 방배하고 파라구 똑같은데 가격차가 나는 것처럼 거리에 따라서 학원가까지 거리라든가 학교가 중요한데, 중학교 같은 게 중요하죠. 좀 전에 보셨던 학교 중에 귀인중학교가 이제 평촌에선 1박급으로 취급을 받거든요. 그쪽 단지냐 아니냐, 대형 평수가 있냐 없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여하튼 840 여러분들 직접 들어가셔서 조사하셔도 되는데, 요선입니다. 8억에서 10억 선 여기까지 거리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린 다양한 조건들이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얘네들의 정고점이 14, 15억 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썼는데, 베스트 홀드들, 즉 평촌 신도시 원래 아파트들, 얘네들의 전고점과도 유사하게 나온 게 이번 베스트 뉴의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괜찮은지 아닌지는 제가 뒤에서 판단해 보고요.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됐다. 일단 평촌 신도시 내에선, 즉 위치상으로 비슷한 단지인 더샵 센트럴시티 입지상 여기까지 거리라든가 얘와 비슷하게 나온 거다. 실거래가나 정보점 봤을 때. 그다음 평촌 신도시 원래 신도시들 베스트 올드 애들의 과거 정보점하고 유사하게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실 곳은 과천입니다. 프레스티어 자기가 들어갔죠. 얘는 과천 정부 종합청색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영상 참고하시면 되는데 얼마 전에 올려드렸잖아요, 이것도. 그쵸? 바로 앞에 이마트도 있고 좋은 단지죠. 얘 들어갔는데 얘가 분양가가 얼마였냐면요, 이 프레스티어 자기가 지난달이었나? 얘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제 느낌에. 얘 같은 경우는 21억에서 23억에 나왔습니다. 완판됐죠. 잘 팔렸습니다. 완판됐어요. 성황리에 완판이 됐습니다. 얘보다는 당연히 싸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과천 종합청사는 어디하고 비교해야 됩니까? 이 베스트 올드들하고 비교해야 되죠. 얘는. 그게 재건축됐을 때하고 비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촌신도에서 가장 잘 나갈 그 아파트들 가격과 이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과거에도 그랬고. 따라서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얘가 완판이 됐는데 얘하고 지금 베스트 차이가 거의 한 7, 8억 나거든요. 그거는 베스트 올드들, 평촌신도시의 구축들이 재건축됐을 때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아크로베스트뉴가 그 입장에서 봤을 땐 비싸게 나온 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입니다. 욕하셔도 돼요. 이거 비싸다고 욕하시는 분 있어요. 욕하셔도 되는데, 저는 평촌신도시 쪽에 90년대 초 아파트들이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처럼 재건축됐을 때 걔가 분양가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아크로베스트뉴 자체가 비싸게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평촌신도시의 베스트 올드들이 이 가격에 분양할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20억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20억 넘어갑니다. 프레스티어 자이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리고 프레스티어 자이 말고 과천 쪽에 최근에 과천 쪽 재건축돼 들어간 아파트들 있죠. 프레스티어 자이의 좌측과 우측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우리가 프레스티어 자이잖아요. 아파트 찍어보시면 프레스티어 자이 위쪽, 오른쪽이 있죠. 자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 아래쪽이죠. 여기에 위버필드 있습니다. 얘네들 들어서 보시면 지금 실거래가가 19억에서 21억 사이에서 되고 있습니다. 위버필드가 얼마 전 조회했을 때 19억에서 21억이었고요. 자이가 20.5억 정도에서 실거래가가 나왔었거든요. 비슷하죠. 프레스티어 자이하고 기축인데도. 그렇죠? 그래서 프레스티어 자이가 비싸게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었고 완판이 됐잖아요. 실제적으로 얘네들은 당연히 좀 더 나가게 될 겁니다. 훨씬 더 나가게 될 것 같은 두려움도 들긴 한데, 여하튼 과천 프루지오 라비에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얘가 왜 비교해드리냐면, 과천 프루지오 라비에노는 정부 종합청사 쪽이 아니에요. 지정타, 지식정보타운 쪽에 들어가는데, 지식정보타운은 위치가 조금 애매한 게 있죠. 뭐냐면 인덕원역에서 가깝다고 말하기 좀 애매하고, 과천 청사역에서 가깝다고 하기도 애매한 위치, 즉 둘 사이에 들어갔거든요. 물론 지정타에서도 과천 청사역에 좀 가까운 단지들이 있고 인덕원에 좀 가까운 단지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프루지오 라비에노를 따온 이유는 딱 얘가 지정타에서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그 얘기는 인덕원역까지 그 다음에 청사역까지 거리가 좀 돼요. 아까 영상 앞부분 좀 제드렸죠. 도보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를 따왔어요. 얘를 들어가 보시면 21년도에 들어간 신축입니다. 근데 84형 59형 없는데 얘가 지금 7월 달에 16억에 거래가 됐어요. 84형이. 그 다음에 15억 8천 6월 달에 15억 8천. 그다음에 또 다른 형도 보시면은 16억 7천에 10월 달입니다. 지난달에 16억 7천에 8층짜리가. 그 다음에 또 다른 형 보시면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됐어요. 정리해드렸는데 얘가 물론 행정구역은 달라요. 과천 쪽에 속합니다. 근데 입지 자체로 보면 얘가 역세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라비에노가. 근데 얘가 지금 15.5억에서 16.7억에 지난달까지 이렇게 거래가 됐거든요. 이거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아크로베스티뉴 84형 비교해보면 조금 쌉니다. 1억 정도 싸게 나왔어요. 물론 아크로베스티뉴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얘가 평촌 원도심, 신도시지만 이제 원도심이라고 그래야죠. 평촌 1기 신도시 중앙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단지는 아니에요. 여하튼 얘가 역세권인데 이 가격이거든요. 그럼 그거에 비해서 아크로베스티뉴가 비싸게 나온 거냐? 개인적으로는 비싼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일단 여기서 들고요. 또 하나는 힐스테이트 금정역이 있습니다. 얘는 거꾸로 과천 쪽이 아니라 의왕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있는 게 금정역이죠. 범계역에서 하나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범계역에서 하나 밑으로 금정역.
이 아파트 중에 제가 다뤘었잖아요. 투자 가치 있을 만하다고. 4억 투자하면 4억 벌 거라고. 얘 보시면은 59형은 없고요. 84형이 있어요. 84형이 최근에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드디어 11억이 넘어갔습니다. 11억 3천, 11억 4,500에 8월 달에 거래가 됐고요. 다료형도 보시면 얘는 12억을 쳤습니다. 10월 달에. 최고층이긴 한데 거의 45층이니까. 근데 이렇게 보셔야죠. 금정력은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당연히. 금정력 자체에 GTX가 들어와요. 그리고 얘 그때 소개드릴 때 제가 은하철도 444 4억 투자해서 4년 뒤에 4억은 벌 거다 최소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한 3, 4개월 지난 것 같은데 이미 그 가격에 거의 도달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여튼 얘는 초역세권이죠. 바로 앞에 코 닿으면 엎어지면 코 닿는 금정력이 있습니다. 단지 앞에 끼고 있어요. 비 안 맞고도 단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쪽도 제가 알기로 요 금정력 역세권 개발되고 이쪽 힐스테이트에서 하기로 했어요. 이쪽 왼쪽 구역도 이제 들어가게 되면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뒤쪽은 금정력 자체는 의왕에 속하지만 요 바로 뒷단지들 있죠. 오른쪽 뒷단지는 전부 다 안양이에요. 안양 후계동 쪽에 속하죠. 여기 지금 아파트들 많이 들어갔거든요. 최근에 들어가고 분양도 하고 뭐 이런데 다만 금정 역세권보다는 당연하지만 범계 역세권을 좀 더 높이 평가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GTX가 들어갔을 때 힐스테이트 금정력은 더 오를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범계 역세권이 안 오를 거냐 이쪽에. 오르죠. 왜냐면 얘도 GTX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여기서 타고 두 정거장 가면 인도권역이잖아요. 그렇죠? 어렵지가 않아요. 큰 차이 없습니다. 아주 큰 차이는 날 것 같지는 않아요. 따라서 금정보다는 범계가 높게 평가를 받는데 그 금정역에 있는 22년 들어간 힐스테이트가 지금 12억을 쳤거든요. 근데 아크로베스티뉴 범계 역세권인데 14억, 16억에 나왔단 말이에요. 84 기준으로. 이게 비싼 거냐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비싼 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좀 전에 보여드렸죠.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가 아크로가 있으면 범계 역세권 350m 거리에 있고 이 더샵 같은 경우에는 평촌역까지 500m 거리네요. 입지가 비슷해요. 역세권이라는 입지에서 봤을 때. 근데 얘하고 얘가 베스티뉴가 비슷한 가격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조합원 분양가로 84형이 얘가 지금 베스티뉴가 13억 초반에 거래되는데 이 더샵이 12억 7천에 최고가 쳤단 말이에요. 다만 더샵은 뭐라고요? 10년 차 됐습니다. 얘하고 얘는 신축이고 얘는 구축이란 말이에요. 이제 구축으로 넘어가려고 하겠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기준으로 나온 것 같아요. 딱 보면 더샵 센트럴시티의 정고점 기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10년 차이 나는 아파트 입지나 이런 게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베스트 월드들 평촌 신도시 원도시 좀 그래요. 신도시인데 원도심이 돼버린 이 평촌에 90년대 초반 들어간 아파트들 샘마을이고 뭐 목련이고 무궁화마을이고 이쪽 아파트들 이쪽들의 전고점 비슷합니다. 왜냐면 더샵하고 평촌 원도심 아파트들이 비슷한 가격이에요. 여기 보시면 되잖아요. 8억에서 12억인데 얘가 11억에서 12억 7천이니까 비슷하거든요. 지금 따라서 이 두 개를 기준으로 나온 것 같아요. 얘네들의 전고점.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애매하단 말이에요. 네 위치가 어떠니 이거 까기도 하고 옹호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과천 지정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천 지정타 어디? 과천 푸르지오 라비에노. 얘 같은 경우가 21년도 들어간 신축이지만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과천 지정타에 있는 단지인데 얘가 과천 청사역이든 인덕원역이든 도보가 불가능해요. 버스를 타긴 타야 돼요. 1.2km에서 1.5km 인덕원이냐 정부 청사역이냐에 따라 좀 다른데 근데 얘가 지금 15.5에서 16.7억에 거래되거든요. 요거보다는 조금 싸게 나왔어요. 베스티뉴가. 얘 같은 경우에 과천 지정타에 있는 모든 단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라비에노 얘기하는 건데 GTX 이용에서는 비슷해요. 뭐냐면 베스티뉴도 GTX 이용하려면 범계역에서 타갖고 두 정거장 가서 인덕원에서 타야 되는데 단순 4호선 이용해서는 우세하죠. 4호선도 석방역까지 하면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냥 지금 것도 타도. 4호선은 당연히 베스티뉴가 역세권이가 350m입니다. 라비에노는 버스 타고 나가야 되잖아요. 따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과천 지정타의 앞으로의 개발 이런 것도 있지만 평촌 신도시는 베스티뉴 위치가 평촌인데 옆에 붙어 있잖아요. 평촌 신도시 이미 개발되어 있는 곳인데요.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전반적으로 베스티뉴의 입지가 라비에노보다 빠지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근데 얘가 라비에노보다는 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간발의 차긴 하지만 4년 차이는 나요. 그래도 4년 더 신축입니다. 베스티뉴가. 그리고 아크로잖아요. 아크로. 물론 라비에노도 프루지오예요. 프루지오이긴 한데 그래도 대림에서 미는 거고 좀 전에 마감재 같은 거 보셨지만 물론 제가 라비에노 거는 마감재 어땠는지 확인 못했습니다. 베스티뉴 같은 경우에는 뭐 이탈리아 원목 마루에 이탈리아 주방에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주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 얘가 욕먹을 가격이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베스트월드의 라이벌 베스트월드 계속 말씀드리면 평촌 신도시에 이제 재건축 때 평촌 1기
신도시 아파트들. 얘네 라이벌이 물론 과천분들은 또 아니라고 그러겠지만 프리스티아 자이가 대표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위버필드나 과천 자이인데 얘네가 20억 넘어갔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얘네들은 더 높게 평가받을 아파트들이죠. 그렇죠? 근데 23억까지 나왔는데 완판 쉽게 됐어요. 얼마 전에. 그렇게 했을 때 평촌 신도시의 재건축된 아파트들도 이거 따라갈 거거든요. 넘어서려고 하겠죠. 시기에 따라서. 이런 걸 봤을 때 베스트뉴의 이번 가격이 높은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저는 정리를 했어요. 빨간색을 이렇게 써놨거든요. 베스트뉴는 적절하고 베스트 올드의 예상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베스트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딱 선에 맞춰서 분양가가 나와준 것 같아요. 이 10억 선에서 나온 거 최고점 기준으로 베스트뉴가. 근데 이게 과연 투자 가치 측면에서 달려들 만큼이 좋은 거냐? 여기에 있어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당장 상승기가 아닙니다. 지금이 만약 15, 6년, 14, 5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상승기면은 투자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상승기는 아니라고 좀 봐요. 물론 서울, 반포, 마포라든가 전부 좀 뚫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 영상에서 그 말씀드리죠. 그렇게 나홀로 계속 독주를 할 수 있느냐? 원밸리가 60억을 쳤는데 걔가 계속해서 뭐 70억, 80억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원밸리 60억 선도 불안합니다. 50억 선은 충분히 되는데 60억 선을 갖다 평균선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거래에서. 왜냐하면 1급지들이 최상급지죠. 걔네들이 그렇게 갔을 때 2급지, 3급지들이 그걸 뒷받침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도권에서 지금 2, 3급지들이 정고점을 뚫고 있느냐? 일부 몇몇 집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규제들도 당연히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1급지가 먼저 그렇게 치고 올라가면 항상 있었어요. 98년도 때도 그랬고 2008년도 때도 그 뒤에 서울은 강남은 정고점 뚫고 올라가는 거 1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로 계속 올라갔느냐? 그렇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2, 3급지가 못 따라가지고 똑같은데 지금도 1급지 즉 강남권이 지금 올라간 건 맞는데 정고점 치고 올라간 건 맞는데 계속 쭉쭉 못 칠 거거든요. 2, 3급지의 어떤 반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 3급지의 반등은 2008년이나 98년이나 비슷했다 그랬죠. 금리가 올라갔던 게 저점을 찍고 저점 찍는데 1년 걸리잖아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1년 걸릴 겁니다. 이번에 금리나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또 조금 어떻게 된다 뭐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저점을 찍은 다음에도 2, 3년이 지나야지 2, 3급지들은 비로소 좀 올라가게 되거든요. 좀 빠른 2급지들은 그 전에 올라가긴 해요. 뭐 인천에 뭐 검단이라든가 이런 데를 지금 올라가는 부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광교라든가 몇몇 지역은 2급지들도 그 지역에서는 2급지예요. 네. 강남에 비해서 2급지라는 얘기예요. 또 우리 2급지라고 그랬다고 또 막 화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2, 3급지들이 안 올라간 상태에서 1급지가 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당장 전반적인 상승기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왔는데 저는 베스트뉴의 분양가가 나쁘진 않아요. 딱 지금 시점에 맞게 나왔는데 상승기 아닌 측면에서 여기 지금 들어왔을 때 당장의 이득이 뭐 몇 억씩 나온다? 이건 아닐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어디서 말씀드리냐면 비슷한 거 라체르보 서밋 왕진리 좋아요. 왕진리 개발도 잘 됐고 교통 정말 좋잖아요. 근데 걔가 65형인가였나요? 걔가 15, 16호에 나왔는데 걔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걔도 그 적정 분양가에 나온 건데 걔가 이익은 많지 않을 거다 당장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즉 반포 쪽에 이번에 뭐 로또 분양이라고 하는 거 방배 쪽에 로또 분양 이런 것들도 사실 제가 영상에서 분석해드렸잖아요. 마진율이 200% 가는 것도 있고 100% 가는 것도 있고 50% 가는 것도 있고 안 갈 것 당장은 아닐 것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라체르보 서밋이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얘도 비슷하다고 봐요. 베스트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적절한 분양가에 나왔어요. 근데 여기 들어왔을 때 이거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수준에 맞는 실거래가로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장의 수익은 현재로서 나지 않는다. 미래에 안 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당장이 상승기가 아니잖아요. 부동산 상승기가. 특히나 1급지 제외하고. 그리고 그 1급지도 지금 당장은 멈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반포나 마포나 이런 데들도 잠시 멈춰야 됩니다. 2, 3급지가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혼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위치에 맞는 분양가로 나온 건 맞아요. 좀 전에 더샵 센트럴시티하고 라비에노를 보시면 돼요. 과천 프리지오 라비에노. 요 두 단지를 딱 비교했을 때 베스트뉴의 지금 현재 분양가는 맞아요. 위치에 맞는 분양가입니다. 비싸게 나온 것도 아니고 싸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딱 맞는 분양가로 나온 거예요. 근데 얘 투자 가치 평가에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홀로 아닌 나홀로. 뭐 나홀로는 아닙니다. 얘 범계약 역세권이죠.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범계약 역세권이긴 한데 아파트가 이렇게 빼고 휘두르면 원래 평촌 신도시, 일기 신도시 요 아파트 단지들의 왼쪽에 경수대를 건너서 여기 왼쪽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아직 개발들이 안 됐죠. 들어가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재건축 시기가 된 것도 아니고 이쪽은 이제 산업지구고 이러다 보니까 따라서 이 대로에서 건너서예요. 범계약 이용하는 거 어렵지 않고 학원 가고 편의성 이용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딱 봤을 때 큰 대로를 건너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혼자 물론 홈타운이 같이 있긴 하지만 이쪽에 다른 아파트들 구축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재로서는 적정한 분양가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평촌의 더샵이라든가 과천의 푸르지오 비교했을 때 근데 얘는 비평촌 원도심 아파트들
이 옆에 목련, 무궁화 이쪽 귀인중학교 쪽에 있는 이 아파트들, 얘네들이 재건축되고 개발됐을 때 얻게 될 이익을 갖다가 뭐랄까요, 조금 선반영 당한 느낌이 듭니다. 투자성 측면에 봤을 때, 실거주 측면에 봤을 때 지금 분양가는 그냥 그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투자 측면에서 이게 많은 이득을 줄 것인가에 있어서는 조금 그래요. 물론 평촌 신도시가 높게 분양가가 나올 거거든요. 지금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위버필드라든가 과천 자이 보여드렸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평촌 신도시도 좀 힘든 과정을 거치겠지만 재건축 단지들이 나올 거고, 그 단지들의 그 분양가는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는데 그걸 조금 선반영당한 느낌. 물론 더 받을 거예요. 평촌 일기 신도시들이 재건축 되잖아요. 당연히 베스트뉴도 더 오를 겁니다. 더 오를 건데 그 이익분을 좀 많이 선반영당한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걸 지울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저는 평가를 일단 가치를 평가합니다. 자, 베스트뉴 미래가치도 평가해 드릴 건데요. 일단 GTX-C가 미래가치죠. 얘가 금정역에도 들어오고 인덕원역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들어왔을 때 얘가 범계역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 GTX-C를 이용하는 게 상당히 용이합니다. 얘는 당연히 베스트뉴의 어떤 미래가치를 높여줄, 그리고 쉽게 말해서 가격을 높여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범계역이든 평촌역이든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인덕원 쪽이든 과천청사든 다 오를 거예요. 그때 얘도 당연히 오르겠죠. 그게 있고요. 베스트 올드의 개발, 물론 좀 전에 베스트 올드의 재건축을 얘기한 겁니다. 평촌 신도시 90년대로 아파트들, 걔네들이 재건축 될 텐데 이 개발에 따른 이익을 갖다가 당연히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얻어먹게 될 겁니다. 다만 그게 조금 선반영된 느낌이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써놨는데 교육의 변화, 교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평촌이 지금 여기 뭐 중학교 학군 갖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범계중학교 쪽으로 될지 부흥중학교가 될지 호계중 쪽이 될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이제 교육청에 문의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사실 이쪽 귀인중학교, 이 평창학원가 이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쪽의 아파트들이 강세를 보이는 게 거꾸로죠. 귀인중학교가 있어서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 아파트가 원래 비싸요. 이쪽에 있는 꽃마을이라든가 좋은마을인데 이쪽이 원래 비쌉니다. 꽃마을 쪽 특히 이쪽이 비싸서 학교들의 가치도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잖아요. 범계역 쪽에 베스트뉴가 들어서는데 이렇게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높은 가격의 아파트, 그 전에 비하면 엄청 높아진 거죠. 이 지역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됐을 때 학교도 변화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변화 정도가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이제 범계중학교가 될지. 물론 범계중학교는 지금도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에도 이 목련마을 여기도 장난 아니에요. 보시면 딱 보이죠. 14억, 16억, 13억, 14억 보이잖아요. 따라서 어디 배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부흥중학교도 생각보다 상당히 높게 평가받는 중학교입니다. 학업 성취도 이런 거 있어서. 따라서 이런 교육의 변화, 특히나 여기서는 평촌 학원가 이용은 상관없어요. 학원가 이용은 도보로도 가능합니다. 뭐 1km 조금 넘는 거 중고등학생 다 걸어 다녀요. 사실 그거 상관없는데 평촌 학원가는 베스트뉴에서 멀잖아요. 학교 자체. 초등학교는 상관없어요. 그게 초등학교는 350m 거리고 초등학교는 뭐 교육 다 비슷비슷합니다. 특히나 중학교를 이제 학부모님들 생각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이런 평촌이라든가 반포라든가 이제 교육열이 높은 분당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중학교를 생각보다 중시합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가는 게 사실 중학교에서 개판나는 거잖아요. 등록고를 가든 뭐든. 그래서 이 베스트뉴가 배정받게 되는 학교가 저는 변화는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가격대책 8사형이 15억선에 나오는 단지인데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교육열은 장난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랬을 때 교육의 변화, 그 해당 중학교의 어떤 변화, 그 변화에 따라서 그럼 베스트뉴 자체 미래가치가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놈들의 변화가, 다만 저는 제일 큰 영향을 미친 거는 이제 곧 시작될 베스트 올드들, 얘네들, 목련, 샘마을, 여기 꿈마을, 마을들 많잖아요. 좋은마을, 위쪽도 있어요. 위쪽도 많습니다. 한가람 마을이라든가 샛별마을, 은하수마을, 얘네들이 이제 재건축을 하나씩 들어가겠죠. 물론 과정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왜냐면 1기 신도시에서 그러면 3번 신도시가 220급으로 용적률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낮진 않아요. 좀 낮은 데도 있지만 대충 한 210급에서 가는 게 이제 평촌이거든요.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이 뒷받침이 되겠지만 여하튼 얘네들이 재건축됐을 때 과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분양가가 장난 아닐 거란 말이에요.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용적률이 오히려 높기 때문에 이걸 뭐 사업성 있게 뽑으려면 더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하튼 아크로베스트뉴의 미래는 차라리 여기, 미래가치는 여기에 달려있는 거 아닌가. 베스트 올드들. 이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아크로베스트뉴에 대한, 아크로 좋은 단지잖아요. 하이엔드 단지고 그렇게 마감재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줄 건데 얘에 대한 제 마지막 편집은 이렇습니다. 너는 나의 데스티니, 너는 나의 운명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너가 이번에 들어가는 베스트뉴고요. 나가 올드, 평촌 신도시 90년대 아파트들 말합니다.
뭐냐면 이번에 아크로 베스티뉴가 이제 성공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탄력을 받을 거는 평촌 신도시 재건축, 90년대 아파트 재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가 15, 16억 선인데 인기리에 완판되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평촌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용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 베스티뉴가 평촌 신도시의 아파트들의 운명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베스티뉴를 한 줄평을 달았습니다. 따라서 평촌 신도시 분들이 가끔 보면은 얘 위치나 이런 거 갖고 까시는 분들이 있던데, 제가 만약 평촌 신도시 재건축될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박수 치면서 잘 되라고 해야 될 아파트, 이게 지금 베스티뉴의 어떤 모습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욕하셔도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의견은 다를 수 있잖아요. 제 생각이 이렇다, 이런 거죠. 세부 사항에 있어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들을 밝히는 거잖아요. 투자는 여러분의 책임, 여러분 개인의 책임입니다. 꼭 알아보시고 가서 주변도 보시고 하시는 게 당연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어떤 정보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이 단지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아마 일산 신도시에 있는 메이플에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이기 신도시 계속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100만 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분양조 공식 단톡방 주소를 갖다 첫 댓글에 달아둘 겁니다.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대놓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얘기들 영상에서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질문하시면 개인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도 드리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죠. 들어가시면 이제 다양한 지역들의 다양한 정보들이 게시판별로 지역별로 저희가 분류되어 있으니까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새롭고 정확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